요즘에 뉴스에서 보면은 멕시코 관중들 대부분이 한국팀이 이기라고 응원해주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행가래도 쳐주는데 근데 그런 장면들 보면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멕시칸들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할까? 그리고 실제로 좋아하는 게 맞는 걸까? 또 얼마 전에 멕시코 관중이 한국 여성에게 눈 찢는 행동했다가 완전 또 날아간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멕시칸들을 비롯한 남미들은 왜 이런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까? 그 행동이 나쁜 걸 모르는 걸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만났던 멕시칸 친구들의 경험, 추억, 감동했던 이야기, 또 놀랐던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멕시칸 친구들과 실제로 살을 맞대고 살았던 첫 경험은 20대 중반에 미국 LA로 갔을 때였는데 근데 사실 처음에 LA 갔을 때는요 전 개인적으로 멕시칸들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게 실제로 LA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90년대 초반에 LA 흑인 폭동 당시에 그 코리안타운의 상점들이 불타고 약탈당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분들은 흑인들이 그런 약탈을 한 줄 알았는데 하지만 실제로 코리안타운을 약탈해서 체포되었던 통계를 보면요 60에서 70% 이상이 멕시칸을 비롯한 라틴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 실제 코리안타운에서 거주하시는 한국분들은 흑인들보다 멕시칸들을 더 증오했다고 해요. 당시 코리안타운 주변에 살던 가난한 이민자들이 치안 공백 상태에서 군중 심리에서 휩쓸려서 벌인 생계형 약탈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듣고 나서 LA에 가서 멕시칸들을 별로 안 좋아했었고 좀 무서워했었죠. 근데 운명의 장난인지 처음에 제가 LA 가서 살 곳을 구하는데 처음에는 코리안타운을 알아봤는데 월세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알아보다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우스 LA 쪽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방 4개짜리 집에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었는데 나머지 3명이 전부 멕시칸 애들이었어요. 돈을 세이브해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살았는데요. 전 처음에 그 셋 멕시칸 친구들이랑은 별로 말도 안 썼고 그냥 아침에 인사 정도만 하고 좀 건성건성 지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저한테 정말 말도 많이 걸고 같이 파티하는데 놀러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뭐 먹으러 갈래? 아니면 뭐 영화 보러 갈래?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제가 좀 피했었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시끄럽고 말도 많고 지네끼리 무슨 말을 할 때도 말이 아니라 무슨 뮤지컬 찍는 것 같아. 인사할 때도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Hey amigo buenos dias, te ves muy bien, hey como puedes tu día hoy. 아침부터 막 지네 말로 떠들고 저녁에는 친구들 불러와서 라틴 음악 틀고 노니까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애들이 막 데킬라 먹고 술 취해서 놀고 있다가 내가 집에 들어오면은 Hey 데니스 같이 놀자 그러면서 막 내 어깨에 손 잡고 골반 털고 후후 막 데킬라 입에 넣으려고 하고 막 하니까 난 괜찮아 이러면서 일부러 피했었어요. 멕시코에서는 친구들을 아미고라고 부르는데 그 아미고들이 눈치챘을 거예요. 내가 자기들을 싫어하는 거. 내 머릿속에는 빨리 돈 모아서 이 집 나가든가 해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근데 하루는 제가 일을 너무 무리를 해서 몸살에 걸린 거예요. 식은땀 나고 몸이 부르르 떨리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렇게 아침에 출근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근데 이 아미고들이 아침에 제가 출근 안 하고 있으니까 노크를 하고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몸살 나서 누워 있으니까 애들이 막 무슨 일이냐 너 뭐 괜찮냐 뭐 좀 먹었냐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했는데도 한 친구는 계속 옆에서 이마에 손수건 대주고 그 한 친구는 약국에 가서 약 사오고 또 한 친구는 코리안타운 북창동 순두부집에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순두부집에 가서 순두부를 포장해 온 거야 나 주려고. 그 친구는 코리안타운에서 오래 일해서 그런지 알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 순두부 먹는 거. 그렇게 순두부 사와서 저보고 먹으라 그러고 근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다들 일 나가야 되니까 우리 이모가 여기 근처 살고 있는데 너 병건 해주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괜찮다 무슨 이모님까지 부르냐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친구나 가족이 아프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간호해준다 그러면서 근데 실제로 이모님이 오셨어요. 이모님 처음 뵀는데도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또 이마에 수건 대주고 열재주고 아까 그 친구가 사왔던 북창동 순두부 데워서 갖다 주고 약 주고 이모님께서 한 3시간을 계시더니 자기 베이비시터 일 보러 가야 되니까 자기 동네 친구를 부른다는 거야.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아니라고 넌 그냥 누워있으라고 하더니 그 친구 불러서 절 또 간호시키고 했는데 근데 그 친구분이 애가 4명 있는데 그 4명을 전부 데리고 와서 집에서 애들 보면서 저를 간호해주고 저녁에 룸메이트들이 전부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또 바톤 터치하고 또 아까 코리안타운에서 북창동 순두부 포장했던 애가 이번에는 설렁탕을 또 포장해 오고 저는 그때 정말 감동을 했죠. 아니 룸메이트들이 간호해주고 약 사주고 밥 사온 것도 고마운데 그 이모님이랑 이모님의 동네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간호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굉장히 그때 부끄러웠죠. 내가 얼마나 쫌생이 같은 놈이었나.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보기 싫어하고 말도 안 섞으려 그러고 같이 놀지도 않았으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 친구들이랑 저를 간호해주신 이모님과 그 친구분을 불러서 음식 한번 해주려고 그때 코리안타운에 한남체인이라는 큰 한인마켓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앞다리상 몇 근을 사서 고춧가루랑 고추장이랑 마늘이랑 장을 봐서 제육볶음을 만들어줬어요. 제육볶음 만들어주니까 애들이 환장하고 먹는 거야.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그 이모님, 이모부, 조카들, 동네 친구들 한 20명이 모여서 그 제육볶음에다가 데킬라에다가 파티로서 놀고 나중에 또 애들이 제육볶음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만들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하면 또 그 친구들이 타코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신기한 게 저는 한국에 와서 그 어느 유명한 타코집, 타코 맛집을 가도 그 친구들이 집에서 만들어준 그 타코 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해. 네, 아무튼 그때부터 정말 그 친구들이랑 형제같이 지냈고요. 1년 지났을
때 제가 다른 데로 이사 나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삿짐 인부들 부르면 돈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해준다고. 근데 그래서 애들이 제가 이사하는 날에 그날 자기들 다 일 빼고 유홀이라는 트럭을 픽업해줘서 내 짐 다 실어주고 다 옮겨주고 한 1시간 동안 몇 번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짐 다 옮겼어요. 그래서 그날 코리안타운 고깃집에 가서 밥도 쏘고 헤어질 때도 한참을 껴안고 잘 지내라 연락해라 또 보자. 그래서 실제로 이사한 다음에도요 꽤 자주 만났었어요. 그 친구들이 생일 파티 한다고 하면 저도 한국 친구들 데리고 가고, 가족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장례식장에도 가고. 그 친구들은 장례식장도 정말 파티가 자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 코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족 같은 파티 문화가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나중에 그 이야기 할 기회 있으면 하고요. 전 미국에 처음 와서 지냈던 이 아미고들과 정말 너무 좋았던 기억밖에 없고 행복했던 추억밖에 없었어서 멕시코라고 하면은 일단 입에서 웃음부터 나는 그런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진짜 애들이 가족적이고 의리도 많고 정도 많고 계산도 없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났던,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 애들보다 멕시코 애들이 훨씬 더 좋았어요. 전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멕시코에서 현지인들이 한국 응원하고 한국 문화 좋아하고 뭐 한국인 지나가면 뽀뽀해주고 행가래하고 그런 게 전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은 얼핏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진짜 멕시코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극한으로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바람에 멕시코가 어부지리로 16강에 진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멕시칸들이 한국 대사관에 와서 환호하고 지나가는 한국인만 보면 음식 사주고 술 사주고 껴안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짤막하게 뉴스로만 봐서 그런지 이때 당시 멕시코에서 벌어진 일들을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만 아는 분이 계신데 절대 아니에요. 이때 이 사건은 멕시코에서 엄청난 대사건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단순하게 고마워던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완전 한국에 대해서 사랑에 빠진 그 사건 그 자체. 그러니까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당시 러시아 월드컵 때 한국은 독일이랑 멕시코, 스웨덴이랑 한 조였는데 마지막 경기가 독일과 한국전 그리고 멕시코랑 스웨덴전이 남았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독일이 한국을 이기면은 독일이랑 스웨덴이 16강에 올라가고, 한국이 독일을 이기면요 멕시코랑 스웨덴이 16강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독일을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만 이겨주면은 한국이랑 멕시코가 16강에 올라가는 완전 말 그대로 물리고 물리는 단도대 매치. 근데 현실적으로 그때는 모든 축구 팬들이 독일은 무조건 한국에게 이기는 거였고요. 독일을 이겼었던 멕시코도 스웨덴은 가볍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멕시코가 스웨덴에게 3대0으로 진 거예요. 근데 멕시칸들도 한국이 독일을 이긴다고 생각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 월드컵 16강은 끝났구나 이렇게 침울하게 있었는데, 웬걸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멕시코랑 스웨덴 경기장을 보면요 굉장히 기괴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멕시코 관중들이 스웨덴에게 3대0으로 지고 있어서 16강은 못 가는구나 라면서 다들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근데 멕시코 관중들이 갑자기 일제히 일어서서 와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멕시칸들을 제외한 다른 관중들은 벙찌죠. 야 니들 지고 있는데 왜 그래, 뭐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하니까 다들 핸드폰 보여주면서 야 한국이 독일 이겼대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나중에 유튜브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축구, 특히 월드컵에 임하는 멕시칸들의 자세는요 한국인들이 축구 좋아하는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이 멕시칸들은 진짜 축구에 환장한 친구들이고 미쳐있는 나라고, 더군다나 월드컵 기간은 온 나라가 스톱이 돼서 응원하고 이렇게 축구에 미쳐있는 나라인데, 월드컵 16강전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한국이 독일을 KO시키는 바람에 자기들이 16강에 진출 당했으니까 애들이 미쳐버린 거죠. 나중에 LA에 살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당시 한국 사람들은 멕시코 가게에서 한동안 돈을 안 받는 일이 있었고, 또 그때 멕시칸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파티도 많이 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코리아만 보면 다 껴안고 춤추고, 저는 그 멕시코 아미고들의 성격과 기질을 다 알고 있잖아요. 같이 살아봤으니까. 이런 걸 알아서 그런지 진짜 멕시코 친구들이 그 당시에 한국 애들에게 얼마나 잘해줬을지가 상상도 안 되고, 또 멕시코 현지에서도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에 몰려와서 환호하고 한국인들에게 행가래해주고 뽀뽀해주고 껴안고, 또 그 당시에 멕시코에서요 한국 가전제품의 판매량도 급증하고 갤럭시부터 해서 현대차 판매량도 급증하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가장 호감이 있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한국이 1등이 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기뻤던 감정들이 지금 8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생겨서 지금 그렇게 한국 선수들과 또 한국 응원단에게 진심으로 응원하고 환호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눈 찢는 제스처 있잖아요. 이번에도 논란됐었는데, 유독 남미에서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제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하자면요, 일단 그 전에 박지성이 메뉴에서 뛸 때 그 테베즈에서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박지성이랑 테베즈가 거의 형제같이 친했는데도 테베즈가 박지성한테 이번에 골 넣고 나서 너의 생일을 위해서 이 눈 찢는 세레모니 할게라고 말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박지성이 너무 황당해서 이건 나쁜 행동이라고 설명해줘서 테베즈가 미안해라고 사과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남매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인종차별인 걸 알고 하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상당수가 이게 차별인지도 모르는 애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LA에서 멕시칸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애들과 친해지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 와중에 하루는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아침에 케이크를 사와서 아침에 출근 전에 간단하게 케이크에 촛불 붙이고 축하해주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저 북창동 순두부 포장해줬다는 그 친구 있죠. 그러니까 제일 배려심 있고 제일 착했던 친구였는데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헤이 데니스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눈을 이렇게 찢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애들도 막 깔깔대고 웃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안 친했던 멕시칸 애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제가 당연히 화냈겠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인종차별이다. 근데 전 이 친구들을 알잖아요. 얘들은 인종차별을 할 애들도 아니었고 저한테 인종차별할 이유도 없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해줬어요. 생일 축하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 건데 이 행동은 나도 물론이고 어떤 아시안한테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인종차별적인 제스처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진짜 몰랐대 자기네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웃기시네, 뭘 모르고요, 알고 있으면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야, 진짜 애들이 몰랐어요. 그 눈찌는 행동한 친구가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했고 나중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니네 아시안 보고 절대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었고,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건 그들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모르고 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교육 수준하고 연결되는 부분인지는 제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옛날에 그 시커먼스라고 해서 막 흑인 분칠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인종차별이었지만 우리가 몰랐던 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운동신경 좋은 흑인들을 보고 흑형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흑형이라는 단어가 인종차별이 아님에도 근데 정작 흑인들은 그 말이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간에 그분들이 싫어하고 불쾌함 하지 말아야죠. 인종차별을 느꼈으면은.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때 뉴스에서 나온 사례처럼 이 행동했던 남자가 알고 보니까 멕시코에서 되게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해고되고 사과하고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슈가 되고 처벌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알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오늘의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LA에서 겪었던 멕시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멕시칸 애들하고 워낙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서 이 멕시칸 갱단들 이야기도 참 재밌고요. 고민 상담 컨텐츠라서 유튜브 댓글, 이메일 DM으로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개씩 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고민 상담 요청글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하나하나 답변드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커넥티와 협업해서 제가 지난 수년간 올렸던 수천 개 유튜브 영상, 제가 집필한 모든 책, 그리고 전국 강연장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모든 강연 대본까지 단 한 개도 빠짐없이 전부 AI에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교하고 정말 제가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상담을 해주는데, 이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어서 이전에는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상담을 해드렸다면 근데 이제는 이 모든 걸 학습한 저의 뇌를 풀가동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거라 보다 더 디테일하게 전문성 있게 상담이 가능해졌어요. 처음에 고민 상담 시작할 때 무료로 5,000 크레딧을 지급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은 제가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혹시나 답변이 부족할 시에 제가 직접 개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봐도 기가 막히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